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은 거의 횡보했어요. 횡보고 오히려 뭐 떨어지거나 떨어진 올라갔자 뭐 2% 예. 올랐는데 어떤 언론에서는 꽁충 올랐다. 2% 올렸는데 꽁충이라고 쓴 데가 있어요. 진짜 막 깜짝 놀랄 얘기네요. 많은 분들이 김용 부원장의 체포 이후에 구속 이후에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왜냐하면 언론 입장에서는 완전히 또 융단 폭격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궁금했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의미 있는 조사들이 여론조사가 좀 발표가 됐어요. 네. 몇 가지 좀 인용을 드리면 여론조사 꽃에서도 금요일 토요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수요일 날 공표를 할 건데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적절치는 않고요. 먼저 그래서 리얼미터 거부터 보죠. 근데 리얼미터는 잘 아시겠지만 월, 화, 수, 목, 금 주 5일간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끝나는 조사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것까지는 반영이 안 됐고요. 그렇지만 김용 부원장이 수요일 날 체포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요일 늦게 조사하는 거나 특히 목요일 금요일 거는 적어도 반영이 된 조사인데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올랐다. 정당 지지율. 정당 올랐지. 지지율이. 네. 국민의힘은 오히려 1%포인트 빠지고 민주당은 2%포인트 올랐다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고요. 주말에 다른 조사도 또 나왔는데 살펴볼까요? 리얼미터 정당지도 됐고 또 총선 이 조사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요일 토요일 이거는 금요일 토요일 ARS로 100% 네. 무선 조사로 한 건데요. 시장경제신문하고 NGO 채널이 PNR 피플 네트워크스에 의뢰해서 조사한 건데 보시면 총선에 되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 어떤 정당을 지지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민주당이 43.3, 국민의힘이 35.8, 약 그 7.5%, 네. 7.5% 정도를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당 지지도에서도 민주당이 39.2, 이거는 이제 지금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라는 그렇습니다. 질문이에요. 국민의힘 34.1로 한 5%포인트 네. 민주당이 앞서고 있고요. 이건 이제 금요일 토요일 조사한 겁니다. 금요일 토요일 똑같이 조사했지만 여론조사 꽃은 수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갤럽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국갤럽은 잘 아시겠지만 전화면접 조사로 하는 조사고요. 네. 여기서는 그 전주보다 지난 금요일 날 발표가 됐는데 1%포인트 떨어졌죠.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28에서 27 바닥을 기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좀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수요일 날 체포한 뒤에 여론이 좀 반전되기를 기대했을 텐데 대통령실에서는 말하자면 이제 그렇지 드라이브 않았다. 건 건데. 그렇지. 네. 그다음에 향후 경기 집값 전망도 나왔죠. 이거 경기 전망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최악이에요. 최악. 나빠질 것이 66. 그다음에 좋아질 것은 11. 야, 이 얘기는 갭이 55%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거의 유례가 없는 그 정도로 지금 경기가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라고 국민들이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집값 전망도 보시면 내려갈 것이라는 게 69,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12. 12인데요. 69 대 12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론조사 곳에서 이번 주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망을 하되 저런 조사도 하지만 그럼 내려간다는 사람들은 과연 현 시점 대비 현 집값 얼마나? 대비 얼마나 뭐 10% 떨어질 거라고 보는지 20%인지 아니면 30% 이상인지 요걸 좀 가늠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렇지. 앞으로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워낙 크니까 집값이. 그래서 그런 조사를 여론조사 꽃이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여론조사 꽃에서 지난주 발표했던 거를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제 특이했던 것은 국정 운영의 걸림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대통령 본인이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35.4로 높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이건 이제 보수층에서 찍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14.3, 그다음에 윤핵관 9.1, 이준석 7.4 이런 형태로 나와서 역시 국정 운영의 보통은 걸림돌은 야당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 자체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보는 층이 가장 많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이거는 이준석에 대해서 쓴소리 앞으로 이준석 계속 할 말 할 거냐 하면 76.5가 이준석은 그렇구나. 윤석열과 윤석열 대통령의 각을 세우면서 할 말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높았고요. 그 다음에 무소속이나 총선 출마에 있어서 어떤 형태를 뛸 거냐, 국민의힘으로 나갈 거냐, 무소속이나 신당 출마할 거냐, 아니 불출마할 거냐 물어봤는데 무소속 또는 신당. 이게 48.6인데 재밌는 거는 여기 보수층에서도 그런 견해가 높았다. 무소속이나 신당 출마. 그 얘기는 보수층에서도 이준석 이미 우리랑 갈라쓴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출마는 할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꼬리를 그냥 내리지 않겠죠. 전혀 예. 안 그러지. 예. 그다음에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 62.5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요. 독도 근해에서 했던 거 다수가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비판을 했죠. 그거 잘못됐다 했더니 공감이 57.9, 비공감이 39.7. 그러니까 6대4 정도인데 이 정도면 양호한 겁니다, 사실. 예.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당 지지도 대통령 지지도 다 김용 이 사건과 관련해서 큰 움직임이 없다. 오히려 민주당이 결집되고 있다는 측면이 지난주까지는 확인이 됐다. 물론 또 이제 계속 흘리니까. 그렇지. 뭐 했다 계속 나오니까 이번 주 다음 주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 3주를 잘 버텨줘야 합니다. 우리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허황된 이야기들 검찰에 확인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들에 대해서 현혹되거나 흔들리면 안 되고요. 이게 버텨주면 오히려 이제 조급한 층은 여권 측이 조급하게 돼 있어. 그렇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움직이네. 오히려 역풍이 부네 하면 내부에서도 여러 이견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지금은 2, 3주 동안 잘 버텨줘야 한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버틸 거예요. 오늘 중앙일보 기사를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중앙일보 문이 핵심 구속에도 꿈쩍 않는 중도층 여 등골 서늘한 시그널. 길게 분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중앙일보가 네. 이례적으로.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주 수요일 날 김용 부원장이 체포가 됩니다. 네. 그날부터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오늘까지. 그다음에 압수수색 뭐 계속 이어졌지 않습니까? 제시도.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또 서욱 장관 네. 전 장관의 전 또 장관하고 김홍희 전 해양청장. 해양청장 둘 다 구속도 됐고. 구속됐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이재명 쪽, 문재인 대통령 쪽을 이재명 대표 쪽 양쪽을 털고 있잖아요. 이 전방위의 사정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수요일부터 네. 드라이브를 건 거거든요. 그러면 목금, 금토 이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를 유심히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끔찍도 안 한 거야. 오히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올라가기도 하고요. 뉴스토마토 쪽도 약간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은 거의 횡보했어요. 행보고 오히려 뭐 떨어지거나 떨어진 올라봤자 뭐 2% 예. 올랐는데 어떤 언론에서는 꽁충 올랐다. 2% 올렸는데 꽁충이라고 쓴 데가 있어요. 진짜 막 깜짝 놀랄 얘기네요. 네. 꽁충 2%인데 꽁충. 그러면 한 5% 오르면 어떻게 묘사하는 아니 거야? 2%는 응. 플러스 마이너스 그 포함돼요. 오차 범위 내는데 5% 오르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뭐 꽁충을 뛰어넘는 건 뭐냐? 난리 나는 거지 뭐. 네. 자, 아무튼 이 내용의 핵심은 뭐였냐면 중도층이 안 움직인다를 네. 쓴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지금 이제 갤럽에서요. 조사해 보면 지난주 갤럽 조사에 중도층에서 대통령 지지율 18%가 나왔습니다. 18. 네. 그리고요 MBS 있지 않습니까? 예. 전국 지표조사에서는 중도층이 24%가 나왔어요. 24%. 그리고 리얼미터에서는 중도층이 27.5%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에서는 부정이 무려 70.4예요. 맞아요. 중도층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대개 10% 후반에서 20% 중후반대에 걸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 지지율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온다. 그렇죠. 보수층 지지가 뭐 한 4-50% 나오니까 그걸로 지금 버티는 거야. 그렇죠. 아니 버틴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 그거밖에 없는 30% 거예요. 내외를 유지하는 건데 핵심이 뭡니까? 중도층이잖아요. 맞아요. 선거의 바로미터 아닙니까? 네.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당혹스럽고 특히 MBS에서 정당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가 아니라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36이 나왔습니다. 집권 세력인데 집권 초반인데 허니문도 안 지났는데 6개월이죠. 6개월. 그러니까 네. 깜짝 놀랐고 그러면서 야 과거에도 그랬고 중도층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경제 민감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좀 싸우지 말고 뭔가 그 타협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좀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안정 네. 이구적인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사실 네. 그 대북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평화적 해결하기를 좀 바라는 층들이야. 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 근데 이들이 볼 때는 지금 경제가 엉망이거든. 네. 그다음에 전쟁날 위기 느낌이 있거든. 그렇죠. 막 유동성이 김진태 사태도 터지죠. 김진태 뭐 하나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완전히 등을 돌린 거야. 그래서 이재명 문재인 백날 때려봤자 끔찍도 안 하는 거야. 깜짝 놀란 거지. 야 사정해서 이거 되나? 과연? 경제 민생에서 호전되지 않으면 이거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싸늘히 식어 있는데 바닥 민심이 이렇게 중앙일보 캐치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여론이 2, 3주만 더 가잖아요. 손 듭니다. 그 얘기는 강경 일변도만 고집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여권 내에서 고민에 빠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2, 3주를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떻게 어떻게 지켜내는지.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당연히 답변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번 사태의 본질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그래서 돼요.